현재 그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금강이 수문 개방한 지 이제 짧은 거는 1년, 긴 거는 2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금강에는 녹조가 안 생겼단 말이죠.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쪽은.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 녹조의 발생은 보호에 의한 속도 저하, 또 그것에 따르는 체류 시간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명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낙동강에도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빠른 시간 내에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됐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녹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시서 정수장하고 경남보건의학원 그쪽에다가 요구들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수공정을 통해서는 조류 독소가 나오지 않는다. 제가 이제 원 자료를 보면 나오지 않는 건 아닌데 기준치 이하, ND 이하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불금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인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온 자료에 의하면 ND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녹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녹조 저감에 대한 의지보다는 현재 생긴 녹조에 따르는 정수공정을 좀 더 고도화해서 문제없게 하겠다. 또는 발생한 녹조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감시키는 걸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결국에 물이 흐르지 못해서 녹조가 강화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흐르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닫아두려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하수 문제 때문에 보의 수위를 낮추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보건설 이후에 바닥에 깔리고 있는 여러 가지 오니토의 퇴적 문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하천과 하천 바깥쪽에 그러니까 제네지 쪽인 거죠. 제네지 쪽에 지하수의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현재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강변여과를 쓰는 지역이 함안부터 해서 함안 창원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강변여과를 쓰고 있는데 강변여과의 산출량에도 저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천이 원래 흐르던 하천으로 회복시켜주는 부분들이 이 하천의 생태뿐만 아니라 하천의 기능,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하천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낙동강이 이 TK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한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파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로서 이런 게 자꾸 제기되는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좀 이거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용수 공급 체계는 유역 내에 있는 대규모 댐에 의해서 용수 공급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도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은 보에 가둬져 있는 물이 아니라 실제로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물을 취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수위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만 구비된다면 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하수 문제인데 지하수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들도 있었지만 지하수의 사용을 어떠한 용도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는 지하수 관정들이 집중돼서 설치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과도한 지하수 양수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천법에서도 사실 하천에서 300m까지가 하천에 의한 지하수 영향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300m보다 더 들어간 지역에서 그렇게 엄청난 지하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하수는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이 됐던 지하수 공급에 도움이 됐던 일부 관정들 때문에 수위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못 낮추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평가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있어서의 농업용수 중에서 지표수를 사용하는 부분은 지수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하수 부분은 지하수 관정을 좀 더 개선시켜주고 또 그 부분들을 필요하다면은 농림부나 이런 쪽의 협조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주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대안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안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좀 더 고민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농사 짓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못 내려서 녹조 범벅이 돼서 강은 신음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수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이 시설물에 의해서 흐르는 물이 막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지금 가두어 놓은 물들을 사실은 제대로 쓸 데가 없거든요. 없는데도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하고 가두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고 더더군다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해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 또한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흘러야 될 강이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신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지 이것을 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정치적인 논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천을 하천으로 보고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끔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